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한번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 반면 시장은 굉장히 좋지 않았죠. 지금 태풍이 오듯이 별로 좋지 않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노란 에어리어 안에 있고요. 이게 아직 멀리 가지 않았다. 이 정도만 체크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반등할 수 있다 라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일단 왜냐, 지금 거래량이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즉 매도하는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뭐 추가적으로 나올 악재가 없죠. 지금 오늘 나온 악재로 보면 러시아에서 그 유럽에 에너지 갈등을 부추기고 있죠. 노드스트림 중단이라는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 반면 유럽은 그에 대한 대응책을 내놨죠. 좀 치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큰 악재로 받아들여지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미증시가 좀 지금 뒤에서 보시겠지만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직은 우리가 생각했던 에어리어 안에 있다. 보시면 러시아가 노드스트림 중단 선언했고 유럽은 대응책 발표로 소화에 나섰죠. 지금 S&P 500이랑 나스닥 지수가 이렇습니다. 어이? 오늘도 떨어지는 거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미국은 노동절로 휴장입니다. 기계적으로 봤다가는 깜짝 놀랍니다. 야간 선물은 현재 강보합 상승 중입니다. 내일은 평이하기 시작해서 그 좀 글로벌적인 이슈나 매크로를 좀 타진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일어나? 라고 하면 9월 21일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70원을 돌파했대요. 금융위기 이후에 1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처음이란 단어가 굉장히 증시에 민감한 거죠. 그래서 오늘 증시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면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4월 1일 1392원이었죠. 금융위기 당시입니다. 저 때는 리먼 브로더스 금융위기 때예요. 그 이후 13년 5개월여 만에 처음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증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고가권이면 틀림없습니다. 자,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성 발언을 했죠.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상승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는 거죠. 보시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거시 경제금융회의 블라블라 하면서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긴밀한 공조 블라블라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장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 멘트는 좋은데요. 선제적인 대응이 우리랑 좀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제적인 대응은 지금 1370원이 안 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금 그러네요. 근데 그 반면에 역대급 엔저에 일본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답니다. ETF 엔화 투자를 늘리고 있는 일학개미. 야, 세상 천지에 동학개미라는 단어를 일학개미로 할 정도면 이거는 기자분이 좀 약간 동학 농민운동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차치하고 통상 엔저 현상은 일본 증시의 호재다. 엔저 현상이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랑 동치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원저조. 자, 수출 기업 비중이 높은 일본의 특성상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투자 매력도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달러 환율은 원저를 보이고 있는데 증시가 힘을 잃고 있대요. 보시면 환율 상승은 그동안 수출로 먹고 사는 국내 수출 기업으로선 가격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실적 확대의 기회다. 지금 똑같은 건데 어느 장단에 엉덩이를 흔들어야 될까요? 이거 그냥 기사의 목적이 있는 거죠. 저기는 일본 ETF 같은 걸 광고하고 싶은 겁니다. 그 반면 한국 기사들은 한국 증시에 무언가 약세를 원하는 세력들이 많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증상 현상인데 이 볼펜 끝을 굴리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금 현재 이유로 꼽고 있는 게 원자재 가격 상승을 동반한 원저 현상이라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없다. 이 얘기랑 중국, 일본도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통화가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이유를 대고 있어요. 피차일반이죠. 중국은 수출 안 하나요? 일본은 수출 안 하나요?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저 기사가 맞다면 한국도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보여지는 거죠. 어차피 가진 자들은 정가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돈을 가진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은 힘이 없는 사람에게 정가를 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원자재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럼 기업한테는 절대 피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장 소비자 가격을 올려버리거든요. 동네 식당만 봐도 아시죠?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재료값 상승으로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근데 재료값이 몇 프로 올랐는지 얘기 안 하고 1,000원, 2,000원 올려버려요. 예. 오이에 기회다 또 올리면서 더 올려 먹자. 이런 업주들도 있을 겁니다. 뭐 그런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한마디로 우리는 돈을 더 많이 내야 되겠지만 그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손해는 없다고 봅니다. 예, 결국 원전은 수출 기업의 실적으로 나올 겁니다. 이번 주 주요 포인트만 짚어볼게요. 지금 첫 번째 에너지 갈등 이게 계속 부각되고 있죠. 러시아가 노드 스트림을 중단해서 유럽에 에너지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유럽은 대응책이 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ECB 이것도 유럽이죠. 금리 인상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 예상하고 있답니다. 이것도 어찌되었든 생각했던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 파월 의장 연설이 있습니다. 9월 20일에서 21일 사이죠. 케이토 연구소 주최 컨퍼런스에서 그 발언을 하는데요. 그때 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가 나올까요? 그런 것들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투자자들이. 일단 오펙 플러스 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Small Output Cut이라고 했죠. 감산합의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잠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번 주도 최대한 인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팔고 싶어도 좀 인내를 가지고 관망해야겠죠. 수급주 중심으로 단기 스윙을 하는 건 어떨까 합니다. 그냥 단기적인 해지를 하는 거죠. 아직 저는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버스를 청산한 거, 인버스를 익절했죠. 청산한 돈을 좀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거대한 악재가 없습니다. 순간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뭐 거의 뭐랄까 이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죠. 무언가가. 그래서 막 섣불리 후와 몰빵이다 이렇게 할 만한 분위기는 아니에요. 근데 바닥권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밑꼬리가 달리고 있죠. 여러 가지 소식을 보겠습니다. 중국이 배터리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대요. 그래서 1월에서 7월 K배터리 점유율이 거의 9% 가까이 떨어진 거죠. 전 세계 글로벌 전기차 탑재 배터리 점유율에서 중국 업체들의 높은 성장세, 케이틀 같은 업체가 있겠죠.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합계 점유율이 하락했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조금 안 좋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0년 뒤에 한국 인구 절반이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출산 장려라던가 보험 관련주라던가 의료 관련주로 엮일 수 있겠죠. 이건 중장기로 보는 테마인 거예요. 어찌되었건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잖아요. 우리나라의 인구가 고령화가 가속화돼서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된답니다. 그러면 일본의 산업이 어떻게 옮겨가는지를 봐야겠죠. 요거 제가 특정 주제로 해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에서 각광받은 업종이랑 산업은 무엇인가? 자, 8월 외환 보유액이 강달러 한 달 만에 22억 달러가 감소했답니다. 외환 보유액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금융위기 시나리오 중에 하나겠죠. 자, 한은은 외화자산 불러버리기 중요하지 않고요. 그 8월 말 외환 보유액은 4,364억 3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그 중에 22억 달러가 줄었는 거죠. 거의 한 몇 프로죠? 10%? 5%? 5%가까이 준 거죠. 예, 5%, 5%, 5%밖에 안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외환 보유액에 대한 좀 건실함이 아직은 있다라는 거고, 외국인이 팔면서 그 외화로 환전해서 나간 금액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조선해양이 초대형 LPG 운반선 세척의 수주에 성공했답니다. 조선업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좀 조명을 받고 있죠. 계속 수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진행 중이죠. 이건 계속 제가 드렸던 의견이랑 같습니다. 주력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중공업이죠. 강성부 펀드 제2의 한진칼로 오스테 임플란트 점 찍었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진칼 기억나시나요? 이거는 코로나 사태 거의 시작점에 발생했었습니다. 거의 직전이죠, 직전. 그러니까 코로나가 땅 터졌을 때 그 전에 한진칼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그 땅콩 있잖아요. 예, 땅콩 잘 드시는 분. 그런 분인데 거기
경영권에 대한 뭐 분쟁이 생겨서 뭐 행동주의 펀드가 와가지고 KCGI죠. 걔들이 와서 막 난리 났었어요. 그때 진짜 한진칼로 저도 그때 톡톡히 좀 재미 좀 봤지 않습니까? 그런 제2의 한진칼로 오스테 임플란트가 등장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대놓고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대놓고 알려주는 뉴스는 또 오랜만이죠. 예. 오스테 임플란트 지금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예, 그냥 망하는 겁니다. 좀 기다렸다가 예, 제2 한진칼처럼 움직일지 한번 비교를 해보고 요것도 한번 다뤄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한진칼이 어떻게 상승 직전에 움직임을 보였나? 그럼 이 행동주의 펀드가 만약에 움직이는 거면 그때 한진칼을 매집했을 때랑 똑같이 움직이겠죠. 예,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보면서 타산 지석을 삼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